지난 시간엔 제가 여러분들만의 이러한 끄투 온라인 서버를 사실상 무료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AWS라는 것을 이용해서 서버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끄투 게임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해서 구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끄투 온라인 서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끄투 온라인 서버는 제 개인 공인 IP 주소에 현재 올라가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끄투 온라인 게임 서버는 제 개인 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실험 목적으로 편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나의 서버를 구축해 본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시점에는 이 서버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진짜 해킹 실습을 위해서 간단히 만들어 본 서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끄투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게임 핵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사실 이 실습 자체는 거의 라이브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이브 해킹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킹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게임 핵을 만들 수 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전부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자, 일단 한번 이 끄투 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본적인 게임 서버를 구축할 때 있어서 끄투 온라인의 공식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게임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상 현존하는 거의 모든 끄투 온라인 서버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끄투 온라인과 기본적인 게임 엔진은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게임 서버를 해킹할 수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끄투 온라인 게임들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즉 이렇게 개인 서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온라인 게임에서는 함부로 핵 사용을 남발하시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킹 연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인 서버를 저처럼 이와 같이 구축하셔서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만든 서버는 기본적인 다른 끄투 온라인 서버와 거의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소스 코드가 같으니까 사실상 동작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일단 이렇게 연습방을 하나 만든 다음에 간단히 연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난이도 사기로 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진짜 사기 수준으로 잘하더라고요. 신라면, 신발 이렇게 저는 좀 느리게 입력을 하는데 이 사기 끄투 봇은 매우 강력해요. 네. 말도 안 되죠. 정말 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뚝배기. 자,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사기 끄투 봇을 우리도 이제 봇을 만들어서 봇과 봇의 전투로서 한번 얘를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릎이나 먹고 뭐야, 늑기습이란 게 있구나. 습곰발. 습곰? 오케이. 제가 아는 건 방탄 비밖에 없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제 실력으로는 이 사기 끄투 봇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게임 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게임 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고 말한다면 일단 게임의 종류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만약에 이 끄투 온라인, 물론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끄투 온라인을 해킹하고자 한다면, 즉 게임 핵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게임은 웹게임입니다. 이 끄투 온라인은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게임이에요. 이 웹게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웹소켓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즉 웹소켓을 기반으로 해서 게임 서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게임에 들어가서 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관리자 도구 혹은 F12를 눌러서 이렇게 관리자 도구를 열어주시면요, 이 네트워크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자, 방을 만들고, 자, 방을 만들자마자 게임 서버에 접속을 해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 서버를 구축할 때
이 게임 서버의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8496 포트로 접속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이 연습을 하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기 친구랑 연습을 해보시면요, 자, 어떠한 메시지가 이 서버로부터 오고 그리고 주고받아지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자전거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제가 서버 쪽으로 이 자전거라는 값을 보내고 다시 서버로부터 다른 사용자가 입력한 그러한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개발자 도구 같은 경우는 이 개발자의 재량으로 최대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개발자 도구 자체는 특정한 게임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즉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렇게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에 대해서 막는 방법은 원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실제로 다양한 이 끄트 온라인 서버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 환경에서는 이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은 다 시간만 투자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서버 쪽의 검증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이렇게 웹 기반의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이 해커 입장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엔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을 탐지하는 로직들을 많이 넣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한번 일단 이 해킹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네트워크 관련한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제로 이 게임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는 실제로는 웹 소켓이란 걸 이용해서 게임 서버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렇게 네트워크 단을 분석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해킹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네트워크 단을 분석하지 않아도 게임 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파이썬을 이용해서 매우 쉽게 게임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나동문빈을 검색하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재생 목록에 가보시면 파이썬 웹 크롤러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이 파이썬 웹 크롤러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이 강의는 전체 무료니까요. 누구든지 쉽게 이 강의를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파이썬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에 나동빈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제가 올린 파이썬 입문자용 초급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이 파이썬 입문자용 초급 강의랑 파이썬 크롤링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제 영상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어떠한 웹게임이 있을 때 손쉽게 게임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개발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정보보안 강좌를 찍을 때마다 늘 걱정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만 이제 이러한 해킹 과정을 실습해보시고 절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실습을 위해서 간단히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할 그 파이썬 소스 코드를 저장할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이 폴더로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파이썬이 설치가 되면 이 파이프 또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주피터라는 것을 설치해 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주피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 아무튼 일단 이렇게 주피터라는 걸 이용해서 같이 개발을 할 거니까요. 이 주피터를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참고로 혹시 컴퓨터에 파이썬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제 파이썬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파이썬을 바로 그냥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그대로 다운로드를 진행하셔도 제 이번 영상을 따라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설치가 완료가 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이 주피터라는 것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또한 설치한 파이썬의 버전에 따라서 그냥 파이프 명령을 이용해서 이 주피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주피터가 설치가 되면 이 주피터 노트북 명령을 이용해서 주피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주피터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곧바로 주피터 서버가 가동되고 브라우저가 열릴 겁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브라우저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으로 8888 포트로 이 주피터 서버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다가 코딩을 해서 바로 웹게임용 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다면 이 파이썬과 주피터 개발 환경 설정이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셀레니움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셀레니움이 있어야지 파이썬 개발 환경 상에서 새로운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할 일을 이 파이썬 코드로 명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셀레니움 설치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인 이 셀레니움을 활용하는 이 관련 동영상을 보시고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셀레니움 설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셔서 셀레니움을 따라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셀레니움과 파이썬 그리고 주피터까지 모두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게임 핵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자동화 테스트를 위해서 이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웹 드라이버를 그대로 불러와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크롬 웹 드라이버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 드라이버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로에 크롬 드라이버를 옮겨 놓았어요. 그 다음 이제 크롬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접속할 웹사이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단히 만들어 본 끄투 서버에 그대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 자동으로 하나의 크롬 브라우저가 열리고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다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서 게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또한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아무튼 이제 이 브라우저는 셀레니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씩 모듈을 개발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 볼 건 뭐냐면요, 현재 시작 단어를 얻는 겁니다. 바로 이 함수를 작성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게임 창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연습 모드로 한번 간단히 게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적절 끄투봇이 아주 못하네요. 그러면은 좀 잘하는 친구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기 친구랑 한번 배틀을 해볼게요. 자, 굉장히 잘하네요. 어렵네요. 아무튼 지금 게임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관리자 도구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때 이 엘러먼트 탭에서 이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이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이 단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지금 클래스 네임이 JJO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클래스를 가지는 이 영역에서 현재 글씨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JJO 디스플레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이 신이라는 거 보이죠? 바로 이 신이라는 문자가 실제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내용이 다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바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그 단어의 시작 글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이 글자를 얻어오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줄게요. 이제 셀레니움을 이용해서 특정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driver.find element by class nam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JJO 디스플레이라고 넣어주면 이러한 클래스를 가지는 태그를 찾게 되는데요. 모든 태그를 다 찾도록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를 가지는 태그가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하나의 원소에 접근해서 그 내부의 텍스트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정해 주었고요. 이제 이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면 지금은 이렇게 게임 시작이라고 어떠한 메시지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이 JJO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이죠. 게임을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제 방을 만들고 한번 연습방으로 게임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떠있죠. 이제 이때 한번 now 함수를 실행하도록 해보면 실제로 룩룩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현재 시작 단어가 뭔지, 즉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입력해야 되는지 그 시작 글자를 얻어오는 함수를 매우 빠르게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건 실제로 이 채팅창에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서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또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연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시 한번 개발자 도구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바로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서 자동으로 이 전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얻어야 될 게 이 입력창, 이 첫 번째겠죠? 확인해 보니까 이 id 값이 토크라고 하네요. 이 토크 id 값을 가지는 인풋 태그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전송 버튼은 이렇게 채트 버튼이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토크에 대해서 엑스패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에서 퇴장당했다고 하네요.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이제 이어서 이 채트 버튼 또한 엑스패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챗 버튼에 대한 엑스패스 값 또한 가져왔는데요. 이 셀레니움은 이러한 엑스패스 값만 가져온다면 손쉽게 각각의 태그에 접근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각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제 단어를 작성해서 보내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함수 이름은 send라고 한번 지어 볼게요. 이렇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input 태그에다가는 driver.find element by xpass라고 해서 xpass를 기준으로 특정한 엘러먼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게 input 태그였죠. 즉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입력 창이었죠. 그 다음 이제 이 input 태그를 어떠한 메시지로 채울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find element by xpass라고 해서 이제 바로 전송 버튼에 접근해서 클릭 함수를 수행하여 실제로 전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send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요. 한번 send에다가 안녕이라고 이렇게 파라미터를 넣어서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게임 방에 들어간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해 보았더니 자, 이렇게 안녕이라고 메시지가 작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전송은 안 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개발자 도구를 실행해서 이 전송 버튼의 엑스패스를 다시 한번 받아올게요. 자, 엑스패스를 넣어 보았고 정상적으로 잘 넣은 것 같은데 왜 동작을 안 할까요?
한번 방을 만들어서 방에 들어간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에 들어간 다음에 연습을 할 때 한번 동작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이렇게 입력만 되고 전송은 안 되네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일단 현재 게임 실행 중인 이 브라우저를 닫아 주시고요. 다시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해서 테스트를 하면 아마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번엔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함수를 실행해 보니까 자, 이번엔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되네요. 혹시 이렇게 셀레니움 개발하다가 중간에 동작하지 않는 경우를 만나면 이렇게 테스트 환경의 크롬 브라우저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방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못하는 편이니까 나가서 다시 이 사기 친구랑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입력하는 게 길이죠. 이제 한번 이 길에 대한 걸로 넣어볼까요? 길동무라고 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보내봤더니 길동무라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제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변신이라고 제가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상화된 환경에서 내용을 채워서 자동으로 보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건 뭘까요? 바로 굉장히 많은 양의 단어 정보를 미리 구축해 놓고 그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전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러한 사전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글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바로 국립국어원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전 정보를 얻어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끝말잇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단어 정보를 표준으로 삼아서 다양한 단어 사전 정보를 구축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이 끄트 온라인의 전체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뜯어봐서 최강의 사전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커로서 일말의 양심을 한번 가지고 한번 직접 국립국어원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프로그램 상에서 사전 정보를 구축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은 데이터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가장 위쪽에 보니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언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표준국어대사전 정보는 어떠한 고유한 저작권은 없다고 하니까 이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korean.scv SCV 맞나? 아니 CSV죠. 네, 이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이제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주피터를 열었던 그 경로 있잖아요. 현재 경로가 저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압축을 풀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korean.csv 파일이니까요. 이것만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주고 자, 이렇게 주피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과 동일한 위치에 이러한 CSV 파일이 존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줄게요. 한번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단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중간중간에 어떠한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러한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다 지워주고 단어를 구성해서 그 단어를 보내도록 하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단어 개수가 많아요. 하지만 파이썬과 함께라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일단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해당 엑셀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 CS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이제 현재 같은 폴더에 있는 kr-korean.csv였죠. 이제 이것을 읽기 모드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읽으실 때 UTF-8 식으로 읽어야지 정상적으로 한글 정보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reader라고 해서 엑셀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result라는 리스트에다가 한 줄씩 읽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온 다음에는 데이터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읽어보니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이렇게 엑셀 파일이 열려 있다면 이렇게 닫아 줄게요.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읽어드리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데 정지를 해도 정지가 안 되죠. 지금 렉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렉 걸렸을 때는 리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리스타트를 하면은 다시 리스타트가 되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제어되고 있는 이 크롬 같은 경우는 꺼주셔야 되고요. 자, 전 이렇게 리스타트가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동화 테스트를 위해서 셀레니움으로 제 개인 끄투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사전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제 이것은 리더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사전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불러오는지 확인해 봤더니 네, 이제 정상적으로 사전 데이터를 불러와 줬네요. 그 다음 이제 위쪽에 있는 이 함수 또한 다 실행해서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읽어 왔으니까 이 데이터를 한번 정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따라서 이제 getWords라고 해서 자, start라는 하나의 매개 변수를 받는데요.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서 긴 순서대로 출력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result에 모든 단어 정보가 담겨 있잖아요. 실제로 확인을 해보시면 자, 한번 0인덱스, 즉 첫 번째 단어를 출력하도록 해보면 단어 이름이 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어미 형태라고 하네요. 한번 10,000번째 데이터 또한 확인해 볼게요. 그랬더니 간지럽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 result에 담겨 있으니까 모든 단어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제를 할 때 다로 끝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명사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 i의 0인덱스, 즉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단어 부분이 바로 자, 이 스타트로 시작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다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제 이 단어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엑셀 데이터에 다양한 특수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특수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이픈 그리고 이 제곱 기호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 특수문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공백이 포함되는 경우도 다 무시해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티뉴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말잇기 같은 경우는 가장 최소 글자가 2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2글자 이상인 경우만 포함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길이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텍스트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텍스트 리스트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리스트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예시로 이 getWords 함수를 이용해서 앞단어로 한번 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출력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단어로 시작하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끝말잇기 같은 경우는 단어가 긴 걸 위주로 입력을 했을 때 더 간지가 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간지를 위해서 농담이고요. 아마 단어가 길수록 점수를 더 잘 줄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어가 긴 순서대로 정렬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리스트에서 sort 함수를 이용해서 자, 정렬 기준으로는 단어의 길이가 짧은 걸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단어가 긴 것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자, 단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긴 건 위주로 먼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네요.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getWords란 함수까지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하나의 함수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실제로 공격을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랜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름은 attack이라고 지어줄게요. 자, 어떠한 시작 단어가 들어왔을 때 자, 이렇게 방금 위에서 만들어준 이 getWords 함수를 이용해서 그 시작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 리스트를 찾은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슬픈 경우라면, 즉 한방 단어를 먹은 경우라면 사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이제 되도록 긴 문자열을 뽑기 위해서 긴 문자열 10개 이하에서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긴 단어 앞부분까지만 보고 여기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단어로 공격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 리스트의 길이가 10개 이상이라면 앞부분까지만 문자열을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별도로 length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이 length가 10보다 크다면 length를 그냥 5 정도로 줄여서 긴 단어 5개까지만 추출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단어를 매번 똑같은 거로 보내면 게임 핵인 거를 들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0부터 이 end까지의 단어 중에서 랜덤하게 번호를 추출해서 이제 보내고자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이제 특정한 단어를 입력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전송했는지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위에서 정의했던 이 send 함수를 이용해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시작 단어를 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만 이제 이 끝말잇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작 단어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그냥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지워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잘라내버릴게요. 다시 말해서 이 괄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단어로서 그냥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여는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여는 괄호의 앞쪽으로 그냥 잘라버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글자로 구성된 경우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위에서 만들어준 이 어택 함수를 수행하겠다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게임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한번 간단히 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연습 모드로 한번 게임을 실행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 끄투봇이 어떠한 공격을 수행하면 현재 시작 단어가 액이죠. 이제 한번 이걸 실행해서 자동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이 del이라고 잘못 넣었어요. 이 함수를 정의할 때는 def라고 넣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현재 시작 단어가 고죠. 한번 이걸 실행하도록 해보면, 자, 제가 잘못 넣었는데요. 여기는 end가 아니라 length가 들어가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네요.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구화학적 지시물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서 이렇게 전송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또 제가 이렇게 동남아 세아조약기구 제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한번 이렇게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은 렁이라서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닫아주시고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튼 이러한 공격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어택 함수를 다시 한번 제대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셀레니움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요. 이렇게 화면을 대충 절반씩 차지할 수 있도록 한번 작게 화면을 만들어서,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지금 화면의 크기를 조금 줄이게 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단어를 작성해서 전송하는 기능이 잘 동작하지 않더라고요. 이 전송 버튼을 잘 누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코드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이 챗 버튼, 즉 전송 버튼을 잠깐 이 엘러먼트에 담아주신 다음에 이제 driver.execute script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클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엘러먼트에서 클릭 함수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은 더욱더 정상적으로 잘 버튼이 눌러질 겁니다. 다시 한번 샌드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제가 오타를 냈네요. 이 드라이버로 바꿔야 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샌드 버튼을 눌러보니까, 자, 이번엔 성공적으로 아주 빠르게 전송 버튼을 눌러서 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게임을 잘 플레이 할까요? 한번 간단히 연습방을 만든 다음에, 자, 사기봇이랑 한번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 함수를 동작을 시켜보니까 매우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아무리 이제 사기봇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잘해요. 이제 우리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게임 핵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위협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긴 문자 위주로 단어를 뽑아서 정상적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일일이 공격을 수행해 주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공격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는 공격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임 핵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동으로 이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파악해서 그 단어에 맞는 공격을 수행해 줘야지 정상적으로 게임의 핵이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들 건 바로 자동화 공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끄트 서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자, 방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자동으로 내 차례가 되었을 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자,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초록 색깔로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개발자 도구로 확인해 보시면은, 자, 게임 유저 커런트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유저 커런트 상태일 때 현재 제 차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을 하면은, 자, 제 차례가 아닐 때는 게임 유저 커런트가 아니었다가 다시 이렇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게임 유저 커런트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이걸 이용하면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빠르게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게임 핵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핵을 개선해 볼까요? 이렇게 이제 어택 함수는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자동화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id 값을 일단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오토라고 자동화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어떠한 공격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제 현재 플레이어가 누군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확인했던 그 클래스 네임 있죠? 바로 게임 유저 커런트 클래스였습니다. 이제 이 게임 유저 커런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처리해야 되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엘러먼츠라고 S가 붙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현재 차례인 그 게임 유저 같은 경우는 게임 유저 네임이라는 내부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값이 존재하는 경우만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게임 유저 네임에는 현재 차례인 그 사용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를 받아온 다음에 자, 플레이어의 아이디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디와 동일한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차례인 경우에만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게임 시작 이후에 이 오토 함수를 불러오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자동으로 핵이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id 값으로는 실제로 게임을 실행했을 때 부여받을 수 있는 그 게스트 id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현재 이렇게 게스트 id 값이 1383이니까요. 이걸 그대로 1383이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게임 방에 들어가서 시작이 되면 이 함수를 구동시켜 주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제 게임 핵이 대신 플레이를 해주면서 공격을 수행해 주겠죠. 한번 이렇게 연습방을 만든 다음에 난이도를 사기라고 설정해서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게임 핵을 구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특정한 단어로 시작하는 어떠한 단어 목록을 뒤져가면서 자동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 끄트봇이랑 아주 빠르게 주고받으면서 공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현재 단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글자가 나온 경우에는 이처럼 공격을 하다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단어가 나오면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공격이 수행될 때마다 자신이 전송한 단어 정보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정확하게 이 게임 핵이 동작하면서 사기 끄트봇과 단어를 주고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다만 이렇게 아직 우리 단어는 단어의 사전에 있어서 현재 이 끄트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는 몇 가지 단어가 존재하는지 그에 대한 정보를 아직 우리의 단어 사전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잘하는 플레이어들에게는 상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단어에 대해서 방어적인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늦치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늦치라는 단어를 리설트에 튜플 형태로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 단어들을 추가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게임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한방 단어와 그리고 방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추가를 해주어서 웬만한 단어에도 모두 답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면 좋겠죠. 또한 그러한 공격 단어와 방어 단어가 많아진다면 그러한 단어 또한 별도로 추가적인 데이터 파일로 구축해서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램이 그것을 읽어와서 공격을 수행하도록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간단하게 국립국어원의 단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자동으로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불러와서 긴 글자 위주로 이렇게 공격을 수행하는 간단한 게임 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 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렇게 간단한 강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나 조금 더 복잡하고 강력한 게임 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추가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후에 다른 강의를 찍을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게임에 접속을 해서 이제 1383이라고 설정 잘 해주시고요. 이제 방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기봇이랑 싸워야지 재미가 나겠죠. 자, 이렇게 핵을 구동시켜 주시면은 자, 자동으로 나에게 건너온 단어를 찾아서 이제 공격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 끄트봇이 어떠한 공격을 하면 저 또한 그에 대한 적절한
단어 정보를 찾아서 마찬가지로 공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